안녕하세요, 아님말고입니다. 네, 오늘은 쉐보레를 탔던 사나이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 대형 카페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세혁이라고 합니다. 쉐보레 어떤 모델을 타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쉐보레 이제 지금 풀체인지 된 모델인데 그 당시 이제 풀체인지 전에 2019년식 모델을 가장 최상의 트림으로 이제 중고차로 매입했었습니다. 언제 사셔서 언제까지 타신 거예요? 제가 이제 성남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이천으로 출퇴근할 일이 생겨가지고 20년 9월부터 21년 9월까지 딱 1년 동안 운행했었습니다. 19년도식 중고를 사신 거네요? 그쵸. 그럼 얼마나 탄 걸 산 거예요? 그 당시 키로수가 4만 초반대였을 겁니다. 1년에 4만? 얼마에 사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이 한 1,800 후반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무사고? 무사고죠. 네, 그건 꼼꼼하게 또 보죠. 무사고로 작년 모델을 4만 뛴 거를 1,800에 가져오신 거군요. 그렇죠, 최고 사양을. 최고 네. 그러니까 풀옵션이라는 거죠? 풀옵션에다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레드라인이라고 네. 이제 스페셜 에디션까지. 그럼 레드라인 설명도 해주세요. 이제 레드라인은 뭐냐면은 자동차의 그 스포티한 느낌을 좀 더 살리려고 한 트림인데 곳곳에 이제 그 레드 가니쉬라고 해서 포인트를 준 모델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날렵해 보이고 좀 더 이제 세련돼 보이는 느낌을 준 모델이죠. 모두가 그렇게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개 그 회사 중에서 여러 모델 중에서 왜 그 모델을 구매하셨는지. 일단은 제가 제 첫 자가를 구매한 거는 그 당시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차량 쉐어 서비스나 렌트를 이용해서 이제 차량을 많이 타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승용차에서는 뭐 아반떼, 뭐 K3, 뭐 K5 그리고 뭐 SUV 중에서는 뭐 동급 코나, 셀토스를 타봤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 코나는 너무 제가 기대했던 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가벼웠고 근데 셀토스는 반대로 너무 묵직한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저랑은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때는 또 차를 잘 모르던 때라서 일단은 외관적인 느낌이 너무 쉐보레가 마음에 들었죠. 그러면 트랙스가 코나의 가벼움과 셀토스의 무거움 가운데쯤에 있어서 구매하신 거예요?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쉐보레라는 브랜드가 주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 보타이가 주는 그 점잖고 세련된 느낌? 제가 그런 클래식한 느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쉐보레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일단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그 브랜드의 역사나 그 차량의 특성 같은 거를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쉐보레는 일단 모토가 모든 지갑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차를 만들자라는 게 모토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있든 2,000만 원 있든 그 돈을 살 수 있는 차 중에 가장 좋은 차를 만든다는 게 모토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러면은 어쨌든 쉐보레는 이제 역사가 있는 차고 역사가 있는 브랜드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트랙스를 보게 된 거죠. 회사의 역사를 보시는군요. 그쵸. 그럼 핸드폰은 모토로라 쓰시나요? 그러면 이제 그 차의 장점, 단점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쉐보레는 카마로를 만든 회사잖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말리부나 크루즈를 이제 카마로를 패밀리 패키지 같은 걸 해서 이제 카마로를 본떠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크루즈는 실패했어요, 사실. 근데 트랙스는 어떻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날렵해 보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마티즈 큰 켜놓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트랙스 오너로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근육질의 모양에 이 정도의 운동 성능에 이 돈이면 완전 거저다.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일단은 첫 번째 디자인적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옵션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카플레이를 지원해주는 차가 많지 않았는데 많았는데요? 많았나요? 네. 2020년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많았는데요. 제가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근데 심지어 그것도 무선이 아니고 유선으로 유선으로 꽂아야지 카플레이가 됩니다. 뭐 편의 옵션도 좋았어요. 편의 옵션도 뭐 등받이에 그 에어 빵빵히 채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 등 꼿꼿하게 쓸 수 있게. 그게 뭐죠? 엉시? 엉시 말고요. 뭐죠? 이게 여기에 이제 요추 부분 지지대 같이 네. 이제 에어를 넣어가지고 네. 허리를 딱 이제 지탱해주는 그 스포츠 시트처럼 딱 감싸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요? 그 굳이 필요 없는 기능들. 네. 국산차에 굳이 필요 없는 기능들이 네네. 많았어요. 그 손현재 씨가 그 선전하는 그 커브 대고 앉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단점. 부속값이 비싸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한 번은 이제 엔진 오일 말고 미션 오일이랑 브레이크 패드를 갈러 갔었는데 수입차 수리 비용만큼 나왔어요. 저는 이거 혹시 뭐 딴 거 더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많이 비쌌어요. 현대기아차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제가 현대기아차 미션 오일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비싸요. 서비스 센터도 되게 넓고 큼직하고 응대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친절했고 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네. 외제차도 아닌데 외제차 값 부속품을 받는다. 그쵸. 저는 이제 외차라고 생각 안 하는데 쉐보레 무시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외차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GM 대우가 쉐보레로 바뀐 거니까 저한테는 그게 더 크거든요, 인식이. 외제차인가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좀 애매해요.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천에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200km면 디젤을 사는 게 많은데 휘발유를 사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차를 바꾸게 된 가장 큰 이유죠. 1년 만에 차를 바꾸게 된 가장 큰 이유.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차를 살 때 그 연료 연비에 대한 그 기준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저는 쉐보레 디젤을 탔었을 거고 아마 지금까지도 제가 탔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솔하게도 가솔린을 구매를 해버려서 1년 만에 차를 바꾸게 됐죠. 앞에 말씀하실 때는 회사랑 그 차 모델을 꼼꼼히 그 트랙스를 1년간 타시면서 느꼈던 에피소드. 진짜 그 차랑 얽힌 일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냥 제 첫 차였고 정말 애지중지 이쁘게 타고 싶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굳이 손대차를 안 해도 되는데 2주에 한 번씩 꼭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손대차를 2시간씩 꼬박꼬박 했습니다. 아, 방 정리도 잘 안 하시나요? 내 방이다 생각하시고 하신 거군요. 왜냐면 방에 있는 시간도 길거든. 손세차를 그렇게 2주에 2시간씩 하면 네. 더 애정이 쌓이나요? 결국에는 마지막엔 애증만 남았죠. 근데 이렇게 잘해줬는데 넌 나를 왜 배신하냐. 아, 어떤 배신을 했나요? 연비가 배신했죠. 이 영상을 보고 혹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도 쉐보레 트랙스를 사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랙스 굉장히 이제 좋은 차고요. 근데 쉐보레가 일단은 원래 탱크 만드는 회사잖아요. 미국에서. 네, 굉장히 단단하기로는 유명한 회사고 물론 그것이 주행할 때도 나옵니다. 되게 안정감도 있고 좋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리 부속이나 아니면 연비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어쨌든 그런 것도 차량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트랙스를 살 돈이면 오히려 베뉴나 코나나 셀토스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선택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뭐 XM3도 있고. 후회하시나요? 결과적으로는 그쵸. 네. 쉐보레 vs 현대, 지금은 현대 쉐보레 vs 기아. 기아